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피처, 뭐라 하셨죠? 인터페이서? 네, 피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코어 리니어 피처스니까 연관성이 높은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들이 가끔 보면은 이게 어떤 요소들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요소들도 있지만은 어떤 요소들은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한 요소 아니면은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요소들이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맨홀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맨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개수를 준 거예요. 모델을 예측하자면은.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저 맨홀이 하나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저기다가 뭐 이렇게 곱해주는 거겠죠? 저한테 뭐 5를 가중치를? 네, 저게 다 가중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네, 그래서 뭐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5를 곱해주고 뭐 심각하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3을 곱해주는데 뭐 전선 몇 개 있는가는 120을 곱해준 거 보니까 저게 좀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높으면은 상당히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저기 맨 오른쪽 보시면은 저게 검수가 됐냐 안 됐냐 보면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발생 수 아니야? 네, 발생 수를 곱하는 거지. 네. 곱하고 이런 게 가중치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네, 가중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네, 저희 가중치에 해당하는 네. 수치인 거고요. 이벤트에 네. 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곱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에 거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1930년도 이전에 전선이 몇 개 있었나라고 이제 저렇게 가중치에 12로 지금은 저렇게 돼 있는데 이제 두 개를 좀 더 들여왔어요. 보니까 1950년도 이전에 케이블은 몇 개냐 하는 거하고 70년도 이전에 케이블은 몇 개냐 하는 게 두 개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 오른쪽에 보면 30년도 이전에 케이블은 몇 개냐 하는 것도 사실은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저 파란색 두 개만 상관관계가 높은 게 아니라 저 오른쪽에 검은 거 하나도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얘네 새로 들어온 두 개가 가중치가 지금 높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만 지금 저 모델을 갖다가 막 이렇게 가중치를 높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하면 지금 이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네. 이 모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코이피션트 값이다. 네네네네. 아까 베타 0, 베타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하나하나가 이 요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냥 숫자로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거를 일부러 생성을 한대요. 저런 요소 하나가 이제 이 정보를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걸 생성을 한대요. 네네네. 아까 보시면 전에로 돌아가면은 저런 1930년도 이전에 케이블이 몇 개가 있는가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저 두 개를 한번 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수치로 볼 수 있는 거죠. 저게 12가 사실은 12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두 개 들어간 것만큼 중요하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가 보이는 만큼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통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네. 해석에 달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델을 만드는 데는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만들고 좀 이래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일부러 이제 개수를 저런 식으로 크게 놔가지고 이제 서로 상쇄시키게 이렇게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두 개를 저렇게 큰 수치를 놓고 서로 상쇄를 시키면은 저게 두 개가 이제 저 비슷한 수치다 그러면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모델이 이제 원래 있던 저기 두 개가 없는 상태의 모델만큼 잘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제대로는 이해를 안 돼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매스업이 좀 어마어마한데 이런 뜻이니까 저런 코이피션트 값들이 해석하려고 좀 썼는데 그것만 보면 또 이렇게 헷갈리게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지금 보니까 잘못된 코이피션트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장 가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수치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수치로서 이게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저 20이라는 숫자가 제일 크니까 아 그러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 그러면은 저게 뭐야? 이 경우는 이게 과연 높다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여기하고 관계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뭐야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이제 제거를 해나가다 보니까 저기 뭐야 아까 그 정규화를 통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나가고 또 개수를 계속 고치다 보니까 지금은 저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더라 뭐 이렇게 아, 그런 뜻이. 좀, 예 저는 그렇게 이전장 한번 보시죠. 예 다음 오른쪽. 이전장. 이 처음에. 전자요 다음. 이전에. 예 지금 75하고 79 다음 장. 여기서 다음 장. 다음 장. 네. 아, 아니네. 저는 이제 줄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항목을 줄여갈 줄 알았는데 피처를. 슬라이드는 그게 아니고. 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저렇게 얘는 수치가 큰데 마이너스 참수는 그 코에피션트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일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장부터는 높은 값이 과연 가장 중요한 피처냐. 예. 그걸 의문을 제기한 거고. 네, 이제 수치가 전반적으로 또 낮아졌고 다음 장. 0도 생겼고 네. 다음 장에서는 또 0이 3개가 더 생겼고 42가 하나 새로 생겼고 이제 제일 높은 값이 새로 생겼죠. 지금 이 코이피션트 값은 모델을 한번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떨어지는 거죠? 저게 이제 정규화가 보시면 수식 보시면 C를 곱하잖아요. C를 곱하면 곱할수록 저게 이제 아, 그러니까 제 네. 질문은 네. 코이피션트 값이 확정되는 순간은 모델 트레이닝이 끝난 다음에 모델이 한번 확정이 되면 코이피션트가 네, 네.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 장마가 틀린 거는 각 모델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코이피션트 값이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전에는 조건을 바꿔주겠죠. 이렇게 뭐 아, 네. L1, L2를 바꿔준다든지 피처들의 조합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샘플링하는 트레이닝 셋을 바꿔준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그 모델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코이피션트 값을 조출할 수가 있고 그럼 거기서 보면은 값이 나오면은 그 피처가 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많이 주는 항목이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네. 처음에는 잘못이 되죠. 이벤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델이 트레이닝 되면 나오는 위에서 코 이피션트가 네.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을 계속 빼나가다 보면은 제일로 중요한 요소가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점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맞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스케일링 피처스, 그러니까 피처를 갖다가 스케일링,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맞춰준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단위로 맞추는 거. 예. 이게 같은 비율로 안 맞추면은 저런 이제 개수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저렇게 이제 뭐 5, 3, 0.1, 뭐 1, 0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숫자만 놓고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기 뭐야 이게 한번 저기 뭐야 정규화를 거치고 나서도 이렇게 숫자가 나오니까 아 역시나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작 이거를 갖다가 0.1이 있는 거를 갖다가 이게 정규화 거치고 둘 다 빼버리고 하니까 정확도가 70%에서 40%로 낮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길래 이게 정확도가 이렇게 낮아졌냐 하고 이제 의문을 한번 이제 제시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기 뭐야
맨 왼쪽에 있는 거를 뭐 제거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한번 일단은 저거를 제일 중요한 요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 이거를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이제 빼보자라고 해서 빼봤더니 정확도가 70%에서 68%로 떨어진 거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요소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개수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이제 의문을 한번 품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그러니까 그 사고들의 개수를 봤더니만은 이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가더라. 그래서 0 아니면 1밖에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5를 곱해봤자 많이 나오면은 5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5 이상가 이제 최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선 개수를 살펴보니까 0에서 145까지 나오는데 제일로 많이 나오면은 뭐 14.5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45개라면은. 그래서 얘를 빼면은 이제 점수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거죠. 예측하는데. 저 최대 5라는 애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0에서 1까지인 애하고 0에서 145까지인 이 범위를 가진 애하고 비교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게 비율대로 좀 비교를 해야 말이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피처를 갖다가 스케일링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비교 분모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분모로 좀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스케일링은 이런 정교화에 대해서 약간 이게 무스무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스무하게 완전히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좀 무의미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수식이 나와도 뭐 이 정교화를 안 시켜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사실은 뭐 줄여줘도 별 의미가 없는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줄여줬는데 생각보다 크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복불복이 되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주는 게 이제 그 범위에 따라서 이제 비율대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같은 여기는 얘기니까. 같은 장에서 반복되고 여기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저 민맥스 이야기가 나오고 저기서 뭐 X에서 뭐 최소값을 빼준다 이야기 하는데 이제 범위에서 자기가 어느 지점에 해당이 되는가를 이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퍼센트 정도에 해당이 되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분모 문제는 항상 뭐 민맥수로 하면 0부터 1 사이에 값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겠네요. 0부터 1 사이.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 생각을 어디가 안 돌아가죠. 지난번 했던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거 뭐 이렇게 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이게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뭐 개수가 이렇게 막 있다 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범주가 다르니까 비교하게 뭐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교화를 해줘도 그냥 나름대로 납득이 가는 정교화다 뭐 이게 이게 잠깐 해석을 좀 아까 이게 L2 네. 정규화 네, 식으로 하니까 네. 5, 4 변동폭에 대한 결과값이 뭐 어떤 건가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거를 20% 줄여주면은 네. 16.01이 나오잖아요. 두 개 더했을 때. 근데 두 번째 거를 20% 줄여주면은 25에서 별로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줄여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뭐 정규화를 해줘도 지금은 뭐 이렇게 만약에 제곱을 안 하고 하면은 네. 앞에 거는 5.1이 나오고 네, 두 번째 거는 4.1이 4.1이 나오고 나오고 변동폭이 네. 두 번째 거 5.8이 나오고 저게 사실 제곱을 해주는 게 만약에 저게 개수가 이제 5랑 0.1이 아니라 마이너스 5랑 0.1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5랑 0.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4.9잖아요. 근데 저기서 밑으로 중간으로 20%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4랑 0.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3.9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저거를 갖다가 앞에 거를 말고 뒤에 거를 20% 줄여두면은 마이너스 몇이겠지? 근데 그 본질적으로 보면 네. 제곱을 하는 증폭이 돼요. 그러면 더 크게 네. 조금만 그러면 그 제곱으로 정규화한다는 얘기는 코이피션트 값을 한 번 더 크게 작게 그런 건가? 그게 그냥 본질적으로는 선형외기에서는 원래 그 잔차가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잔차를, 그러니까 가정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래서 앞에 딕션을 보면 모든 코이피션트 값들을 아주 정당하고 균일하게 네, 정규화하기 원한다. 네. 그게 그냥, 다 그냥 제곱해버리면은 좀 더 그 코이피션트를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정도로 그가 이게 원래 가정이 있는데 선형외기에 그냥 잔차가 무조건 다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요. 근데 실제 분석할 때는 이거 맞추면은 머리가 깨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피처가 이만큼 있는데 저렇게 맞추면 또 다른 가정이 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무시. 저 밑에 세 개는 뭐를 위한 거예요? 저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그거 때문에 그런 거 다 조절해 주려고 제곱을 그냥 제곱을 했다. 네. 그냥. 무시하자고 했는데 또 잘못했어. 계산해보고 싶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수입. 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를 뭐 이렇게 좀 청소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이 네. 그 청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청소? 여기 좀 정리해준다. 아까 피처 선택할 때 스위핑 모델 파라미터 저거 방법이 이렇게 원래 3개가 있는데 백워드랑 포워드랑 스위핑 3개 있는데 저거는 전체 피처를 냅두고서 뺐다 켰다 이렇게 반복해서 스윕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뺐다 켰다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C값은 어떻게 잡을 거냐? 네, 시각상 뭐 결국 어떻게 잡을 거냐고 해서 궁금시 몰표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잡을 건지. 그 이상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보면 네. 수입, 데모를 보면 C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여러 개, 0.1, 네. 1, 10, 100 이렇게 네, 주면은 그렇게 툴에서는 그것들을 각각 돌아가면서 하나씩 바꿔치기 하면서 그게 여러 번 됐네. 돌려주고 수입한다는 거를 싹 쓸어버린다는 것보다 요즘은 한 개씩 뺐다 켰다 하면서 한번 해서 결과 트레이닝된 모델의 어떤 정확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게 레벨 데모가 있으니까 수입은 저 C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결국 L1, L2 값들을 이제 데모를 사실 보면 좋은데 그 모델 속성에서 싱글 파라미터가 아니고 멀티 파라미터로 바꿔주고 파라미터 값에다가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0.11, 네. 10, 100 이렇게 4개를
띄워주면 그 멀티 파라미터가 돌아가면서 모델을 트레이닝에서 결과값들을 이 4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게 애저에도 C라고 나와요? C 값을 입력하라고? L1, L2 값을 아. 거기다 바꿔주는 지금 파라미터. 그 정규화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자, 오늘 수입에 대해서 물음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차 검증까지 넘어왔네요. 네. 이게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리치 리그레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설명하자면은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모델 여러 개를 갖다가 나는 이거를 뭐 이게 여러 번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비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리치 리그레션하고 네. 스퀘어를 2개를 했는데 네, 전 근데 어떤 게 더 잘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지?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모델 퍼포먼스 어떻게 알아야 되지? 사실 여기서는 2가지만 했는데 이제 뭐 2가지가 아니라 뭐 3가지, 4가지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뭐 한 번에 이제 비교를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이제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 검증이니까 크로스 발리데이션 줄여서 뭐 CV라고 많이들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차 검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 검증을 할 때 가장 그 보편적인 방법이라고들 해요. 근데 이제 저거에 잠시만요. 또 설명을 영어 해석. 네. 슬라이드 노트 써놓은 거 없어요? 써놓은 거 없어요? 지금 노트북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모습을 그거 바뀌어가지고. 보면서 하면 될 거예요. 아니, 뭐 아주 흔하게 쓰는 방법이고, 그리고 데이터셋과 알고리즘과 평가 지표가 필요할 때, 아마도 그거는 스퀘어드 에러를 가지고, 그래서 저 스퀘어드 에러라는 게 사실 뒤에 이제 나오고. 네. 나오니까 아이고야. 근데 저 데이터를 갖다가 일단은 열등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4등분, 뭐 5등분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뭐 열등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빼놓고 나머지 9개 가지고 이제 학습을 돌리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9개 학습을 돌리면서 학습을 돌릴 때 그 9개 중에 8개는 자, 이제 다음 장. 그림이 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했네요. 네. 9개로 트레이닝하고, 네, 9개를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한 개씩 계속 빼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는 안 겹치잖아요. 그럼 나머지 9개로 이제 계속 학습을 돌리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줄 해석하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하고, 10개로 이제 나눈 것 중에서 계속 테스트 셋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리포스터 미. 그래서 뭐 이 학습에 대해서 이제 뭐 평균값이나 뭐 이렇게 표준편. 당황하셨어. 아니요, 저게 무슨 뜻인지는 생각이 나는데 해석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 10개를 사실 다 쓰는 거는 아니고 저 중에서 가장 결과가 좋은 거를 나온 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좋은 결과를 나온다고 해도 저게 이제 10번에 대해서 데이터가 다 균일하게 있는 게 똑같은 데이터가 10번이 다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10번을 다 돌리고 나서 그 평균 값이 이제 가장 잘 나왔을 때를 이제 한 번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이제 계속 돌리다가 저거는 뜻이 네. 영어 그대로 해석하는데 내가 모델을 아까 리치 리그레이션도 있고 뭐
스퀘어드 저지는 네. 두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다. 첫 번째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셋 10번을 돌리는 거, 2대일로 해가지고, 그 다음 평균을 내. 두 번째 모델을 가지고도 10번을 돌려. 그 다음에 스퀘어 대열의 평균을 내. 두 개를 비교해서 평균이 높은 게 퍼포먼스가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앞쪽의 그 해석인 것 같아요. The algorithm that performed the best was the one with the best average algorithm 돌리니까, 이렇게. 앞쪽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였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예전에 맞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샘플 데이터 양이 작을 때 저렇게 잘라가지고 예. 돌리는 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 처음 할 때에, 샘플 데이터가 작을 때에, 그 샘플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하려면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크로스 발리에이션 돌리면 이렇게 좀 트레이닝이 좋아지지 않는 이런 걸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기억나네요. 그 데이터의 양이 한정이 돼 있을 때, 뻥튀기하게. 네, 그게 이제 계속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를 빼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 양이 빼놔야 되는 게 딱 정해져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빼놔야 되는 데이터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제 바꿔치기 해가면서 좀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좀. 아까운 게 아니라 뻥 튀기려고 하는 거. 네. 저 트레이닝 데이터 양이 좀 네, 많아지는 많아지는 하는 모델이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셋을 10등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돌리는 게 상당히 코딩으로 하면 번거로운데 액션 머신러닝에서는 쉽게 저걸 할 수 있게 모델을 제공한다. 사실 이 강제 핵심인 경우는 데모가 없어가지고 자 비디오 보시고 준비가 미흡해요. 아니 어려운 주제니까 그러면 이제 네스티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모스트 파퓰러네 또. 네.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저 파라미터 K가 뭔지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려면 필요한 게 데이터셋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벨루에이션 메저, 그 튜닝하기 위한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이 파라미터 뭐 정규어 파라미터 이런 것들 되겠죠. 저게 K가 그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예제별로 틀린데 네. 이번 예제 같은 경우 1씩 100, 1000 또는 많이 될 것이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그래서 네스티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얘는 그 발리데이션이 들어갔죠. 8개는 트레이닝, 테스트는 1개. 근데 얘를 발리데이션을 따로 빼서 하고 그래서 테스트 셋 하나는 남겨놓고 발리데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로테이트 발리데이션이니까 발리데이션 폴더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K 값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그 L1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1, 10, 100, 1000, 1000 얘기를 한다면 L1 1 가지고 발리데이션 쭉 한 다음에 돌리고 이런 게 아니면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저 K가 계속 이해가 안 일단 가지고. 말 그대로 하면은 그 로테이트 발리데이션 폴드를 그러니까 저 발리데이션에 있는 저 칸을 계속 돌리는데 K를 선택해서 어떻게 선택하냐면 발리데이션 퍼포먼스 평균 발리데이션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K를 선택해서 발리데이션 폴드를 돌린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발리데이션 돌리면서 발리데이션을 쭉 다 돌면은 특정 K를 선택했을 때의 에버리지 발리데이션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K를 찾기 위해서 저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를 그러면 막 리스트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K가 그 10, 1, 10, 100, 1000, 만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네요. 1 그러니까. 가지고 다 돌고, 2 가지고 다 돌고, 3 가지고 다 돌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 가지고 했을 때의 그
발리전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K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냐. 자, 패스. 이제 해석을 이제 넘어가는 시간이죠. 슬라이드 노트 보면 네? 슬라이드 노트 보면 사이드 노트를 보려고 했는데 K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계속 패스를 했었거든요. K 하나마다 그 밑에 발리데이션을 옮겨가면서 돌린다는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내고 K 11대 에버리지 내고 100대 에버리지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K 값을 찾을 수가 있다. 어쨌든 저 네스티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저거 컨셉이 일단 테스트 하나 빼놓고 트레이닝이랑 발리데이션을 지정을 해주고 계속 그거를 발리데이션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써준다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면 보면은 이제 아까 네 번째 칸 보면은 예. 9 곱하기 5번에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5개의 K 값이 있으니까 1, 7, 100, 1000만 5개의 K 값에 대해 가지고 각각 9번 그 발리데이션 옮겨가면서 예. 사실 근데 저게 K가 뭐 때문에 K가 있는 건지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니까 아까 이게 에런 투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그거를 또 10번 해야죠. 테스트 값을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적절한 값들을 잡는데 많은 컴퓨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은 복잡한데 애저 머신러닝에서는 저 모듈을 제공하기 때문에 딱 트레이닝 테스트도 5대5로 나눠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K를 임의로 줘요? K는 이제 모델러가 임의로 일시 여기다 임의로 0.1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험에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몰랐어요. 나이스 해피 이벨루에이션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0개로 나눈 테스트를 갖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알고리즘에 다 돌리고 나서 그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았던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제 고른다. 그게 이제 네스티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인데, 오늘, 정리하면 한번, 랩업을, 랩업은 제가 대책이 없어서 힘들어요. 오늘 너무 행설수설해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랩업 좀 해주시죠. 나도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너무 설명이 근데 근데 많이 사용해요? 이거? 근데. 많이 사용한다네요. most popular. 근데 이거 몇 번 책에서 보긴 했는데, 코딩을 보니까, 예전은 쉽다고 하셨는데, 코딩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코딩은 루프 돌리면서, 엄청 어렵던데, 이게 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해도, 케이스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사례에서 보면 아주 미미하게 효과가, 이렇게 모델, 정확도가 약간 올라가더라고요. 0.0몇? 0.1 약간 미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무슨 발표하시는 분도 동영상에서. 네. 처음에 방울면서 0.64인데 0.639 그러니까 0.64고 이렇게 얘기했다. 미미하지만 어떤 케이스에는 이게 아주 좋은 계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내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0.1이 아쉬운 그런 모델에서는 좀 깜깜한 점을 가지고 있고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막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델 계산에 대해서 힘들게 해봤습니다. 맞아요.